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박종대입니다. 2022년 유통 화장품 업종 전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위드 코로나와 이제 중국 소비로 꼽았는데요. 이 유통 쪽에서는 이제 위드 코로나 영향이 이제 상당히 좌우하게 될 거고, 그리고 중국 소비는 아무래도 화장품 쪽에 핵심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백화점 업체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그 요인이 될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면세점, 그리고 면세점에서 매출이 화장품이 제일 크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주목해야 될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마트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 효과죠. 이베이 코리아가 본격적으로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플레이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한국의 온라인 유통시장이 이마트, 네이버, 쿠팡 이렇게 빅3 전면전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패자가 될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업종은 중국의 여러 가지 이슈들, 소비 위축, 또 소비 둔화 우려들이 많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규제의 불확실성, 이런 요인들을 잘 살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유통시장의 채널별 성장률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전체 유통시장은 2021년도가 한 7% 정도 전년도 베이스가 낮기 때문에 성장을 했고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6% 가까이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면세점 쪽이 중국인 인바운드 이전에 내국인 아웃바운드가 형성이 될 텐데, 그 내국인 아웃바운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올해보다 성장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어렵죠. 빨라봐야 내년도 하반기로, 2022년 하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 양판이라든지 뭐 이런 홈쇼핑 채널은 2022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온라인 쇼핑은 한 15%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백화점 채널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위드 코로나 단계별로 엇갈리는 그런 희비가 있을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위드 코로나가 두 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국내 거리두기 완화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여행까지 가능해지는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거리두기 완화 단계 1단계에서는 백화점이 상당히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소비 심리 같은 경우에 106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3월 이후에 계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취업자 수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가계 소비 여력을 높이고 있는 상태이고, 가계 흑자율이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해외여행이 재개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백화점은 그 반대의 양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한 18% 정도 성장을 했고요. 최근에 백화점 채널이 좀 달라지고 있죠. 근데 긍정적인 게 뭐냐고 하게 되면 고마진 패션 카테고리 매출 비중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 심리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 면세점까지도 이제 향후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백화점 주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인 실적의 모멘텀뿐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도 당분간 글로벌 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그런 실적의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명품 런의 수요가 지금 상당히 소비를 떠받치고 있는데, 글로벌 여행이 재개가 되면 이런 수요가 해외 여행으로 이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면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백화점이 빠지는 것과 면세점의 매출이 추가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호텔신라 쪽이 훨씬 더 이 효과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백화점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지금 글로벌 여행이 과연 재개가 언제 될 것이냐, 이런 거를 고민해 보게 되면 우리나라 해외여행의 80% 이상을 다 중국이나 동남아,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 같지는 않죠, 아직까지.
지금 뭐 싱가포르 트래블 버블 형태로 해서 일부 여행이 재개되고 있고 하와이나 괌 정도는 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전반적인 해외여행이 재개되는 2019년 막 이런 수준까지 되는 것은 아직까지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백화점 위주의 투자 전략이 유통 쪽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면세점인데 면세점도 1단계와 2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국인 아웃바운드 증가하는 것은 가시성이 상당히 높죠.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지만 중국인 인바운드 회복되는 것은 이건 또 정치적인 것들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낙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려하시는 것들 가운데 글로벌 하이난 쪽으로 면세점의 패권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여행 재개될 경우에 중국인들이 하이난에 가지 않고 한국으로 온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난의 수요는 한국으로 상당히 이전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이난이 한국의 면세점보다 어떤 상품 카테고리 믹스라든지 가격적인 매력이 더 크다고 말하기는 대단히 힘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면세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하이난 쪽의 패권 이동이 아니라 글로벌 여행이 재개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면세점이 좋아지는 그 이익 측면에서 면세점이 좋아지는 것은 내국인 아웃바운드가 회복이 될 때 인천공항 쪽이 상당히 수혜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국인 인바운드가 회복될 때 시내 면세점의 수익성 개선을 또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세점은 조금 더 거리를 두고서 지금 그 기대를 해봐야 된다. 빨라봐야 내년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위드 코로나의 수혜주죠. 네, 위드 코로나의 수혜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던 유통 채널이 3개가 있었습니다. 백화점, 면세점, 편의점. 예, 그래서 차례차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편의점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좋아지는 폭도 상대적으로 면세점이나 백화점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2022년도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위드 코로나 효과와 더불어서 이 퀵커머스하고의 시너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퀵커머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이게 배송시장이라는 게, 온라인 유통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안 가본 시대를 계속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거라서 과도한 기대를 할 수도 있고 또 아예 기대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객관적으로 좀 본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 지금은 퀵커머스에 대해서 상당히 과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 규모는 사실 음식점 배달 서비스가 대다수이고 유통 채널하고 유통하고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는 소비란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퀵커머스, 편의점이나 슈퍼에 영향을 미치는 이 퀵커머스는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장 여력이 과연 이런 음식점 배달을 제외할 경우에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솔직히 좀 한계는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여러 가지 가격적인 한계,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인프라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과거하고 달리 온라인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배송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장 소비자하고 붙어 있었던 편의점하고 슈퍼까지도 이 배송 시장이 온라인화가 되면서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 2022년도에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업체들은 2022년도에 한 5%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 학교 주변이라든지 그리고 유원지라든지 그리고 축구장, 야구장 뭐 이런 특수입지 매출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는 동일점 성장률이 한 2%포인트 이상, 그리고 점포수 증가, 시장 재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 중심으로 해서 이 탑2 집중도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포수 확대에 의한 것이 한 3% 정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5%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 자체는 이제 괜찮은데 개별 업체들의 투자 매력도는 그렇게 또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업체로만 말하기에는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홈쇼핑도 있고요. 그리고 요기요 인수 효과도 봐야 되고, 그리고 GS 프레시가 계속 적자를 또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의점 모멘텀만 가지고서 주가가 움직이기가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 편의점 업체로서 편의점 업황 회복의 효과를 온전히 실적으로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적인 이런 상품 개발 능력이 상당히 제고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GS 리테일 대비해서 한 2.5%포인트 동일점 성장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BGF 리테일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18배 정도로 PER 18배 정도로 그렇게 낮지가 않고 GS 리테일은 실적의 그 상승 여력이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각각 일장일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GS 리테일보다는 BGF 리테일이 조금 더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편의점 쪽에서는 BGF 리테일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대형마트 시장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트의 출사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유통시장 빅3 전면전의 시대가 이제 될 거고요. 식품 온라인 쪽이 대형마트에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품 온라인 사업을 얼마만큼 역량을 가지고서 전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마트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는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도 그 김포의 물류센터가 효율화가 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2022년에는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거든요. 물론 이제 배송 경쟁력이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MS 확대를 위해서 여러 마케팅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배송 인프라가 지금 쿠팡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뒤처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이제 추가적인 투자가 집행이 돼야 되는 그래서 2022년도 이마트의 당기순이익 EPS는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어닝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밸류에이션이 이제 높아져야지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려면 이거는 이베이 코리아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정책 명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식품 온라인 시장에서는 뭐 오아시스, 마켓컬리 다 이마트보다 좀 작죠. 회사 규모가. 그리고 이마트라는 큰 대형 오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의 시너지를 구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식품 온라인 시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쓱닷컴에서 이제 이베이 코리아로 핵심 계열사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이베이 코리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제 17조나 이제 거래액이 되는 회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쓱닷컴에서 얼마만큼 실적이 내는지가 쓱닷컴 자체로는 의미가 있지만 이마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베이 코리아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마트의 실적이 이 이베이 코리아에서 얼마만큼 손실이 발생하는가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근데 뭐 쿠팡이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영업 손실이 막 3, 4천억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나게 지금 출혈하고 있는 그런 싸움에서 이마트도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손실을 가져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시장 점유율을 과연 얼마만큼 올릴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큰 싸움에 불확실성이 큰 싸움에 투자자들이 같이 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단기적으로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연결로 잡히면서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합니다만은 중장기적인 투자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 시장은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화장품 시장의 특징 3가지가 있어요. 럭셔리 쪽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죠. 럭셔리 시장의 비중 자체가 한국이나 일본보다 한 10%포인트 이상 낮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화장품 시장의 수요의 기본적인 방향성입니다. 국가별로 보게 되면은 럭셔리는 다 수입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프랑스 쪽이 상당히 잘 하다가 그 다음에는 한국,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드, 시세이도 같은 이런 글로벌 업체들의 실적 모멘텀에 또는 시가총액 상승의 핵심으로 자리를 매김을 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국 화장품 시장의 방향성은 이제 C뷰티의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럭셔리 쪽은 다 해외 브랜드죠. 그 C뷰티는 어디를 노리는 거냐 하게 되면 이거는 중저가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의 이런 또는 글로벌리 여러 중저가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다 퇴출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런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상당히 지위가 확대됐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니스프리, 에뛰드, 마몽드, 더페스샤, 비디비치 같은 이런 한국의 중저가 브랜드들이 점점 더 중국 시장에서 도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서 중국 브랜드들이 그러면 이렇게 다들 차례로 이렇게 쑥 같이 올라오고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가총액 매출 규모들이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매년 1, 2등이 바뀌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체링, 카슬람, 퍼펙트 다이어리, 화시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또 등락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업체들을 다 코스맥스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2022년도에 중국 화장품 시장의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 둔화죠. 뭐 여기에는 이런 양극화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어떤 럭셔리 소비 억제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전반적인 경제가 또 둔화되는 이제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1년 하반기 5% 정도 성장에 불과했고 2022년도에도 중국 소매 판매, 화장품 판매 5% 정도 증가에 그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최근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죠. 지금 광군제라든지 10월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보다 또 안 좋은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규제인데 규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화장품 관리 조례, 화장품 기본법이 30년 만에 바뀌었거든요. 이 목표가 뭐냐 하게 되면 난립하고 있는 중소형 브랜드들을 교통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 절차를 신제품의 등록 절차를 까다롭게 해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뉴스에 보게 되면 신제품 등록 건수가 100분의 1로 줄었다 중국에서 5월달 이후에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형 ODM 업체들, 코스맥스 같은 이제 그런 업체들에게 의존도를 더 높이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2분기, 2021년 2분기, 3분기 코스맥스의 중국 법인 실적 성장률이 높았던 이유도 뭐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고 슬며시 한번 의심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규제가 사치세죠, 사치세. 이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고급 자동차, 술 이거는 거의 픽스되어 있는 것 같고요. 화장품까지 사치세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2022년 이제 2월 달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한국 화장품 전반적으로 업종의 모멘텀이 형성되긴 좀 약하죠. 그래서 주가는 바닥권에 있습니다만은 이런 불확실성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전체 화장품 업종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에서 좀 자유로운 업체들이 어디가 될까라고 하게 되면 코스맥스로 좀 집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 코스맥스가 10% 이상 또 주가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하게 되면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는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제 그 국내 코스맥스 이스트의 국내 상장이거든요. 그러면 LG화학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상당히 이제 좀 그 기존 사업에 뭐하러 투자하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떨어뜨리는 요인인데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에 상장을 할 수 있을지 잘 몰라요. 그래서 벌써부터 그걸 갖다가 선반영했다고 선반영하자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11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지금 광군제 실적, 그다음에 4분기 실적이 30% 이상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광군제 실적 괜찮게 나왔고요. 그러면은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이 브랜드 믹스를 처음으로 설화수가 1등 브랜드로 올라오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의 이 설화수 매출이 4분기에 얼마 하는지에 따라서 향후의 주가가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2022년 1분기가 상당히 중요한 화장품 업종의 주가의 기점이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좀 방어적인 측면에서 코스메스 중심으로 해서 펀더멘탈이 상당히 주가가 낮아져 있는 그런 아모레퍼시픽이나
이제 클리오, LG생건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바닥권에서 조금씩 사놓으시는 전략을 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탑픽으로는 한 종목씩 제가 꼽았는데 현대백화점하고 유통에서는 현대백화점, 그리고 화장품에서는 코스맥스를 꼽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유통 화장품 전망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